다 얘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원장도 있고 분과장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 전체 원불교를 위해서, 원남교당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원불교를 위해서 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이제 그게 1년이 걸리더라도 그게 원불교를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게 제 하나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이건 여기 없던 질문인데 아까 호텔에서 그 부인들 재운다 그러는데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남편들이 모아서 남편들이 모아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열정에 대한 얘기를 좀 질문 드려야 되는데 강남교당에 있는 교도들이 다 그렇게 처음부터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까 그 교도소에 비했을 때 어마어마한 구자의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런 것도 포함해서 뭐 1인 1사 뭐 여러 자기가 원하는데 참석을 해서 뭐 다 역할을 하는 그런 열정을 다 참여하게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회장단이. 그게 제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강남교당에 걸어온 길은 백서로 준비해서 저희가 발간을 이미 했고요. 백서 발간을 해서 여기도 한 번 아마 왔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그 디테일이 모두 담기진 않았지만 아니 저 그걸 이제 말씀. 백서는 있고 그 다음에 그 디테일은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 10몇 개 위원회가 전부 회의록을 다 준비했어요. 그 기록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를 75회를 했으니까 75개월을 했죠. 그 회의록이 참석자 나눴던 얘기들이 전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백서를 만들었고 그 파일이 저희들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교도들이 이렇게 다 신심이 나고 불타갔을까 보면 무슨 시인이 그랬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넌 한번 그렇게 뜨겁게 불살라본 적이 있니? 뭐 그런 시가 기억이 나는데 전 그것이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예,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그건 전염된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전염되는 과정이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만 했는데 저 부지가 우리하고 인연이 닿고 저 건물을 짓는데 저 건물을 주도해서 지은 사람이 그 건축을 전공한 친구 삼성군마다 나온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그때 우리 교당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자기는 전혀 원불교하고 인연이 없고 장모가 교당을 나가면서 맨날 처갓집에 가면 교당 가라 그러니까 한번 교당을 가볼까 하고 검색을 해서 찾아온 게 대치교당이에요. 대치교당을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갖고 거기 왜 원웨이잖아요. 거기에 3바퀴를 돌았대요.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 집에 갔대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교당을 찾다가 강남교당이라는 게 보이는데 저희는 띠누르고 신입교도가 오면 무조건 발레 파킹을 해주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교당을 와서 그 친구가 우리 교당을 지었고 저희 시그널하우스를 지었어요. 저 지금 시그널하우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오는 것들이 결국은 누군가가 불이 타면 온다. 그리고 기도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교당을 지어서 처음에는 인테리어가 도면 보면 페인트만 칠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 그 본선 일어나기에 조금 자금 여유가 있어서 인테리어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게 저희 교당에 호화로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뻔한데 저희들 음향만 7억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화가 음향이 안 좋아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음향에만 저희들이 7억을 들이고 했는데 그때도 묘하게 자기 처갓집이 원불교를 나간다고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음향연구소 소장 김정훈 박사가 2년을 우리 교당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맨날 그 처갓집에서 원불교 나가는데 못 나가면 미안한 게 있다고. 돈 안 받고 컨설팅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당의 음량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감사한 불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라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뭐 불타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부터 박수. 참고로 제가 배치교사 내는 거 아시죠? 네. 놓쳤어요. 대치교당이 감사하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사님. 오늘 너무 저도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들었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다 너무 좋았지만 제일 한 가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강남교당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일을 해내셨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시킨 힘은 모두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었던 그 힘이 여기까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굳이 그거를 굳이 분류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산 한덕천 교감님의 희생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교무님의 그걸 보고 우리 교도들이 감동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혹시 이제 오해를 할까 봐 하나 덧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그 88 올림픽을 했잖아요. 88 올림픽 할 때 그 개회사를 하고 매스컴 조명을 받은 건 모태우 대통령인데 그 준비한 건 전두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강남교당 불사도 전임 추지석 회장님이 틀을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동부식 할 때 제가 회장이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렇게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강남교당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자가 의견을 내고 지자의 의견이 모이는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이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사님이 계셨을 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교무님이 바뀌셨을 때도 그 기조가 유지되는지 만약에 이제 교무님께서 이제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셨지만 실은 그 내면에는 참 수없이 많은 애로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애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실은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지라 융통을 시켜내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 교무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상 교구장님이 이제 수의단원이 되시고 강남교당을 이제 떠나셔야 되는구나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들 염려들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재가 교육자 훈련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재가 교육자 훈련에서 나온 것 가지고 회장단과 분과장들이 집행부 훈련을 1박 2일을 또 나고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그 절차를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당의 어른들도 그러시고 전부 그때 이제 이사님이 떠나시는 걸 바로 앞두고 저기 그 일향이라는 우리 교당 그 교화지가 나오죠. 개간지가.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사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산한테 보온하는 방법이 뭘까? 뒤에 어느 분이 오시든 그분을 잘 모시고 이산이 추구했던 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보온이다. 그런 귀절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강남교당은 저는 물론 교무님의 법력이 중요하죠. 그렇더라도 적어도 교당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 지역 교화를 해나가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제가들의 역할과 제가들의 단결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보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3개월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안 그래도 제가 이사님하고 명타원님하고 부회장 둘하고 5명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3개월에 이제 돌이켜보는 저녁 식사를 했네요. 그러면서 교감님하고 명타원님한테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교무님들마다 이 걱정 어린 전화를 주신대요. 그 강남교당 무서운 데 가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자기도 올 때는 좀 그랬는데 와서 3개월 살아보니까 여기 참 좋다는 거예요. 살만하대요. 그래서 아마 교무 재가와 출가가 같이 굴러가는 바퀴일 거다. 같이 가는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고요. 어떤 교무님이 오셔도 저희들은 잘 모시고 강남교당을 발전시키는데 저희들 역할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불사 과정의 애로사항은 뭐 곳곳에 많았죠. 곳곳에 많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제 돈은 좀 모자라고 이제 교도들은 막 건물이 들었으니까 교도들은 뭣도 하고 싶어 눈높이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돈은 없고 이제 그런 게 많다가 결국은 모든 공사가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계약서나 모든 시방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많이 짚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고 설계하시는 분이나 감리하시는 분, 공사를 하시는 분하고 갈등이 굉장히 적게 마무리가 된 공사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자 논의로 하지 않거나 또 대개 우리 교단 내에 보면은 어떤 공사를 해도 설계할 때도 누가 교도의 인척이래더라 또 누가 교무님의 누구래더라 이렇게 한 곳에서 나중에 보면 공사 마무리에 잡음과 소리가 많았던 경험이 교단 내에 많잖아요. 저희들이 그래도 그런 소리가 안 나고 마무리했던 것은 모든 것을 경쟁을 통해서 입찰하게 하고 절차에 의해서 했고 지자들이 계약서의 한 줄 한 줄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이랬던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감사합니다. 박수. 이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든 질문은요. 강남교당에서 매달 있다는 단장 중앙 훈련에 대한 내용과 그 참석 모든 단이 다 합력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럴 때 역시 제가들만의 움직임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거기에서 나온 훈련에서 나온 그 결과가 단으로 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그 단회에 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그 단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들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건 다 제가 본의로 해도 단장 중앙 훈련은 매월 1일 날 오전 또 퇴근하고 오시는 분 때문에 저녁 2번을 해요. 그걸 빠지지 않고 하고 만약에 매월 1일 날이 주말일 때는 모아서 한 번 해요. 그거를 한 번도 걸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항상 단별로 출석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뭐 보훈 일단 단장 중앙 왔나요? 그럼 둘이 다 올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한 분은 와야 되고 단장 중앙이 두 분 다 사정이 있으면 단원 중에 한 분이 옵니다. 꼭 옵니다. 이렇게 해서 출석을
항상 불러서 저희들이 하고요. 저도 이제 기억을 해보면 10여 년 전에 그 전에도 뭐 저 단회를 안 했나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단회를 주로 밖에서 많이 했습니다. 곡차하면서 하고 뭐 이게 단회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친목회 했죠. 그런데 이 훈련이 시작되고서는 꼭 의식 절차에 의해서 입정하고 그 다음에 법어봉독하고 또 영주 외우고 이렇게 꼭 이걸 격식을 갖추고 하니까 처음에는 오늘도 법회 때 앉아서 선하고 다 했는데 법회 끝나고 모여서 이걸 또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고 단장 중앙 때 저희 아마 이사님이 10년 동안 했으니까 12년 동안 했으니까 144번의 단장 중앙 훈련의 모든 그것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 시기에 맞는 것들이 주제도 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시리즈에 의해서 왔죠.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니까 그 단 모임이 단장 중앙이 중심이 되어서 그 주제를 다루는 단회로 이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 지금 강남교당을 조직화하는 데는 그게 큰 도움이 됐고요. 하나만 덧붙여 드리면 제가 5년 전에 이제 5년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제가 회장명을 받고 11월, 12월 동안에 그때 막 불사 준비할 때인데 교도 회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저희 교당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제가 취임한 첫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법문 보내기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교전에 좋은 법문을 교화 위원장이 항단장들한테 보내요. 저희 교당이 10명의 항단장이 있거든요. 그럼 10명의 항단장이 매일 아침 정확하게 7시에 받아요. 7시에 받아가지고 자기 항단의 단장한테 보내요. 그러면 단장이 자기 단원한테 보내는데 대개 7시 5분에서 10분이면 모든 교도가 그날 일을 출발할 때 같은 법문으로 시작을 해요. 이걸 지금 5년 4개월을 했거든요. 이게 되니까 교당에서 어떠한 뭐 일이 있거나 교무님이 누구한테 뭐를 주고 싶어도 교화위원장한테만 전달을 하면 모든 것이 10분 내에 쫙 퍼져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단을 하나 결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계속 대단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저쪽에. 네, 신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반가워요. 네, 저는 16, 17, 18단 저희 단이 이제 젊은 단 부부단이고요. 저는 16단 단장을 맡고 있는 오민웅이라고 합니다. 그 강남교당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젊은 단 부부단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교화를 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젊은 단 부부단을 활성화시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했다는 건 없고요. 그냥 지들끼리 놀게 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 사위가 제가 개인적으로 딸이 둘인데 다 결혼한 손주들이 있는데 둘 다 캐톨릭 집안이에요. 결혼식에 수녀님들이 오고 뭐 시골에 뭐 성당을 지은 집안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결혼을 했는데 지들이 좋아서 오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는 시댁에 가면 성당 잘 가서 미사 모시라고 그러고 사위들 보고는 결혼하면 날 보려면 교당으로 와라. 좀 살았는데 제가 이제 사경을 오래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오면은 항상 책상에 경전이 있고 사경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큰애가 그래요. 아빠 저 현수방이 사경을 한대요. 저는 웬일로? 그랬더니 정전하고 대종경을 한번 다 썼더라고요. 그러더니 교당을 나와요.
그래서 난 저놈이 대단한 근기가 있어서 경전을 알아보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교당을 이사하고 또래들이 어울리니까 놀러 나오는 거예요. 또래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재미에 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여자들 호텔 보내고 남자들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 되면 꼭 저한테 대표가 와요. 애들 재워놓고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교합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또 맥주값 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데서 교화는 출발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화 뭐 있지만 낙화. 이래서 젊은 분들께서 이게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많이 만드시면 거기서 자기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던데요. 자기들 스스로. 성지순례도 가요, 저들끼리. 지난번에는 총부 순례를 가가지고 강남교당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놀고 오니까 총부에 계신 어른들, 원로 교무님들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와서 막 뛰어노는데 너무 좋다고. 자기들끼리 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저 원남교동의 김원아 교도이고요. 진짜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거를 할 수 있을까, 저걸 어디서 나온 힘일까, 이런 게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그 중심은 사실 그 어떤 신심이든 뭐가 됐든 그 중심에는 그 단합된 힘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 어떻게 만드는가를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건 이미 다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건 저는 생략을 하고, 사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저희 교당은 이제 이걸 부시고 저희는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이제 법회도 봐야 되고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집력을 유지하는 게 사실 서로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조언이긴 해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터에서 다른 교당에서 이제 저희 법회도 봐야 되고 저희 그런 행사도 해야 되고 저희가 다 단도 따로 있고 어떻게 하면 뭐 저희 합창단도 있고 뭐 바이올린반도 있고 뭐 여러 다 있긴 한데 그런 걸 어떻게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사실 전 굉장히 그게 최고의 저희 고민거리거든요. 제가 이제 합창단을 잘 하지 못하지만 맡고 있다 보니 저는 사실 그게 제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 유지되는 힘이 없으면 저희는 굉장히 나달처럼 이게 흩어져서 어느 순간에 다시 그거를 모으려면 굉장히 힘든데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신입교도의 훈련을 또 어떻게 했는지 여기 이제 신입교도 훈련을 맡고 계신 단장님이 계셔서 그것까지 질문을 같이 하는 게 저희 이 단의 질문입니다. 신입교도 훈련은 처음에는 그 교리에 관심이 많던 한 교도에게 위임을 해서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벅차죠. 그래서 이제 회장단이 한 번씩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쉐어링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신입교도 훈련단이 이제 3명이 자기가 12꼭지잖아요. 12주니까 12꼭지를 쉐어링해서 준비해서 날짜야 편한 대로 바꿔가면서 애들은 12과목이 시리즈로 가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책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그걸 우리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걸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건 앞으로도 저희는 더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남교당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배워야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리라고 믿고요. 다음에 이제 교당 그 건축과정의 조언은 당연히 제가 조언을 하지 못할 걸 아시면서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저희 교단이 갖고 있는 교당들이나 이런 하드웨어가 활용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이에 종로교당도 있고요. 또 운동문화원도 있고요. 사실은 그 갖고 있는 하드웨어가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리 믿지 않잖아요. 다만 또 여기 중요한 것은 원남동의 원남교당의 이 신심 깊은 또 이 뿌리 깊은 이 어른들은 좀 그런 어려울 때 더 단합이 잘 되실 거다. 평소보다 교당이 어려울 때 더 신심을 내시고 더 이 과정을 통해서 단합이 되실 것이고 도반들끼리의 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두터워지실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게 답이 될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학단의 배용건입니다. 배용건입니다. 사실 아니면 아니고 이제 저도 이거 분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우리 널푸른단이라고 주로 이제 50대가 주축이 된 걸 맡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3040이 있고 저기 원남은 이제 3040 저희하고 또 우리 이제 선배님도 계시는데 강남은 제가 어떤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각 세대별로 그 신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현재도 세대별로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강남교단도 단편성에 대한 시도를 심지어는 언젠가는 한번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단을 묶어보자 그러고 등산반 모집도 해봤고요. 뭐 여러 시도를 해봤죠. 근데 결국은 어떤 것이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게 그래도 공동의 화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연령이 비슷한 분을 묶는 것이 제일 무난했고요. 강남교당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싱글단, 신입단, 또 아이들 나이의 연령층에 맞춰서 30, 40대를 맞춰놓은 거 외에는 80대 이상, 뭐 60대, 50대, 40대 이렇게 단위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뭐 전략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묶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심에는 단장이 있고 항단장이 있기 때문에 단장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그분들이 그 단을 챙기게 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세대 간 융합이라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거 안 하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모든 것이 계획하야 되는 건 아닐 거고요. 또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뭔가는 그런 기획이 없어야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다 마무리가 되죠. 예. 네, 수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단을 맡고 있는 고원순입니다. 저희 단에서 나온 질문은 제가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다들 생업이 바쁘시고 그런 와중에서 주로 어느 연령대 사람들이 그런 중심이 돼서 그런 힘든 일과 또는 기도식들을 다 진행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연령층에서 한번 알고 싶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강남교당도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요. 그 장학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셨고 특히나 그 청소년 교화하고 관련해서 그 장학금 제도를 이렇게 엮어서 활용하셨는지 아니면 그거하고 별도로 그냥 장학금만 주고 가끔 이렇게 저희도 그렇지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특정 정도의 뭐 교당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또 조건들을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 방향을 어떻게 교화 연계를 쓰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 기도 2,100일 동안 연인원 31,500명이 왔는데요. 특별한 연령대 구분은 저희들이 의식하지 못했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단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저하고 부회장들은 하여튼 매일 왔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가는 날 빼고는 하루도 안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매일 와서 저부터 했고 또 항단장들이 모범을 보여서 우리 금강 항단장 같은 홍신길님이라고 잘 아실 텐데 어른들은 그분은
집이 저기 저 창동인가 그래요. 거기서 새벽 6시 기도를 맞추려면 꽤 멀리서 와야 되거든요. 자기 금강 한 단 동안의 기도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들에 이 교도들이 단합해서 기도는 2100일 동안 잘 끌고 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은 저희도 강남 장학회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강남 장학회 장학금은 무조건 장학금을 받으면 청년법회를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원코칭이라는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면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 그 봉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줍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저희들이 어려운 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 대학생을 21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쭉 10명서부터 15명 이렇게 대학생들 장학생 수를 늘려왔다가 작년 하반기에 21명을 줬는데 중고생이 20명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 한 명에 중고생을 2.5명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생을 20명을 넘게 줬다는 건 최소한 50명 이상의 학생을 보고 시도를 했는데 그 중고생 모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1명에서 이번에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장학생이. 그렇더라도 우리 강남 장학생은 그래서 그 나머지 7명을 지금 아까 저희들이 음악을 하는 예술을 하는 학생들로 TO를 돌려서 그 학생들이 지금 교단에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장학생을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하고 중고생을 가르치는 사람. 감사합니다. 박수. 네. 박수. 마무리가 됐나요? 네. 거의 된 거 아니죠? 예. 저 하나만 그러시죠? 예. 저는 어린이법회를 난 가족교환을 조금 감리적이라서 네. 그 강남구당의 어린이법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었다고 해서 그 활성화의 기본 원동력이나 그리고 활동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먹고요. 네. 그러면 요리가 조금 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강남구당을 하고 이산 한덕천 교무님이 서울 교구장 될 줄 몰랐거든요. 또 저는 옛날에 서울교구 교육회의를 5년이나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저 스스로도 전혀 뜻이 없고 그런데 그때 이게 전생의 지연이 거기 남아서 그러는지 이산이 교구장님이 되시더니 저 교육회의장으로 좀 와달라고 해서 몇 번을 고사하다가 어차피 수락을 했는데 수락을 하고 지금 첫 번째 제가 든 생각이 교구장님께서 현장을 모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구장님께 서울교구 67개 교단을 돕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40개 돌았어요. 40개 교단을 돌았고 내일 또 4개 교단을 돌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돌아가지고 4월 17일까지 제가 교단 방문을 다 끝낼 건데 돌아보면서 참 그전에도 알았지만 현재 원불교 현실 또 서울교구의 현실을 직접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소외가 있습니다만은 압축을 하면 저희 원불교 서울교화라는 게 원남동도 포함되는 전 종로 출신입니다. 종로, 원남, 이렇게 중구 이렇게 중구가 옛날 필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원남교단도 아마 이 지역 주민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멀리서 오실 거예요. 어느 교당은 가니까 교도회장님이 저희를 맞이해요. 연락해 보시면 그냥 맞죠. 보고 앉았더니
제가 73살이에요. 그러세요. 교도회장님이. 아, 그러셔요. 저 교당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교당에서 제가 제일 어리다고. 심부름하라고. 저를 심부름하라고 교도회장 시켰어요.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정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옛날 교당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할까? 승부를 걸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교당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름 지금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물론 3가지입니다만 하나는 나중에 드리고 2가지가 하나는 어떤 교당도 일산교당은 일산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분당교당은 나는 교화를 분당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해야지 분당교당이 일산 사람을 기대하고 교화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원남교당도 지금 여러 군데 멀리서들 여기 신앙을 하다 이사를 가고 여러 변수가 있어서 멀어졌지만 적어도 이제 내가 원남교당의 교화는 원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를 저희는 서울교육부에서 플랜카드와 저 포스터를 공동 제작해서 다 필요한 만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당이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선방을 상설로 열어라.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집 근처에 내가 머리 아프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가면 이렇게 조용히 열려있는 원불교 교당이 있다는 걸 알리자. 그래서 저희는 그 포스터를 단회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식사하고 계산할 때 주인 보고 이거 하나 붙여달라고 해서 식당마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이 멀리 있어도 교도 중에 한두 분은 꼭 교당 옆에 미장원을 가요. 머리하고 거기다 붙이고 와요. 카페 가면 붙이고. 그래서 지역에 또 지역 가까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관리 사무소에 얘기해서 붙이고.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선방을 찾아오게 만들자. 그래서 자곡동 가기 전에 양재동에서 강남교당이 화요일날 저녁 선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교당이 자곡동에서 일주일에 선방이 8개가 열려요. 네, 8개가 열리는데 처음부터 다 선방 그러면 교무님만 쳐다봐요. 우린 8개 선방장이 교무님이 아닙니다. 다 제가 해요. 다 제가가 선방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가 선방장을 하다 보면 반드시 비가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선방장 혼자 선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도 10년을 소원을 하고 해라. 선방을 시작할 때 꼭 물어보면 10년 할래 안 할래? 10년을 하면 반드시 원남 지역에서 응감이 있다. 반드시 응감이 있다. 교무님이 베끼든 교도회장이 베끼든 선방을 지키는 사람은 지켜라. 이게 저희가 각 교당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역교화를 위해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카톡을 보면 토요 선방은 108명이거든요. 토요 선방이 67명이더라고요. 보니까 67명인데 금요일날 저녁 되면 선방장이 박명도 봉산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한 주도 빠짐없이 법문을 보내면서 다음날 선방을 어떻게 하겠다고 쫙 보내요. 그리고 또 단전주 선방을 주관하는 선방장은 봄, 가을에 그 선하게 바로 전에 30분 동안 뭐 요가를 한다든지 기체조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다 안내하면서 또 뜸한 교도들을 챙겨요. 그 모든 게 처음 온 사람은 명단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모두 제가가 하고 제가가 선방장을 하고 그 선방을 시작하면 10년 해라. 이것이 저는 지역교화를 위해서 우리 원불 대종사님께서 왜 산에 있는 절을 실어오시고 이 도심에다가 교당을 만들었느냐. 저는 그 교당이 도심으로 내려온 뜻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남 지역을 책임져야 한다. 두 번째가
청소년 교환을 이렇게 해보고 저희가 그 자곡동 갔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곡동에 우리 원불교교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원불교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지 지난 3월로 만 3년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하여튼 별의별 저희들도 띠두르고 그 대모산 입구에서 뭐 기독교 사람들 하듯이 논아줘도 봤고요. 다 해봤어요. 지하철역이에요. 수서 지하철역에서도 해보고 다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청소년 교화라고 그러는데 중고생이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장학제도를 통해서 대학생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하고 저희들이 승부를 건 게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저희 자곡동이라는 지역에 맞게. 근데 교당마다 사정이 틀리니까요. 근데 저희는 자곡동이라는 데가 어린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린이 합창단 했는데 처음에 교무님들이 찌라시 들고 초등학교 입구에서 다 논아주셨죠. 처음에 10명 갖고 시작을 했어요. 강남교당도 교도님들이 지금 그 원래 교도님들 중에 그 자곡동 근처에 사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멀죠. 그래 지역교화에 승부를 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10명 갖고 해가지고 이제 지난 2월이 만 2년 됐죠. 3기를 뽑잖아요. 3기를 뽑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플라이한 애들이 많아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네, 처음 오디션을 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출인 애들이 45명. 어린이 45명이 하니까 엄마 아빠가 90명이 교단으로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90명인데 친가 외가가 있으니까 2배.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8개의 선방을 출입하시는 분 중에 우리 교도수보다 외부인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강남교당 교도들은 평일날 멀리서 오기가 힘들어요. 집들이 멀어서. 퇴근하고 오려면 오다가 길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을 향해 열은 선방이 지금 참석 인원은 지역 주민이 더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가지를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강남 장학회에서 지금 12명의 대학생들 성악하는 애들하고 피아노 반주하는 12명을 이번에 장학금을 주었어요. 걔들을 지휘자 반주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이 필요한데 서울지역구에 저희 서울지역구 예산으로 걔들을 지원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당이 지역교화에서 승부를 걸 어떤 준비를 해달라. 또 서울지역구는 그걸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구 행사는 없을 겁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교구가 존재할 것이고 이것이 지금 제가 지역교화에 대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과 말씀 주신 어린이 가족교화와 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할까.